1일 1문제 시작합니다.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뭘 물어본 거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출제 빈도 아주 높습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의 표현 한번 잘 봐요. 어떤 단어가 보이느냐 하면 위탁자별로 그 앞에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수탁자가 소유자구나. 그럼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겠지? 그러니까 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를 정확하게 안 했다고 그냥 상식적 개념으로 풀어버리면 저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럼 자꾸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신탁법 내지는 수탁자, 위탁자라는 말이 보이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굽니까? 자, 강양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양구는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를 여러분들에게 신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강양구는 위탁자죠. 여러분들은 신탁자죠. 그죠? 자, 다시요. 강양구는 위탁자고 여러분들은 받았으니까 수탁자가 되는 거죠.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명의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관리에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의로 등기도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하기가 용이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까? 강양구가 소유자입니까? 그렇죠. 위탁자가 소유자죠. 무조건 위탁자야. 자, 이런 지문. 자, 다시.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딱 만났다. 신탁법에 보인다. 납세 의무자를 물었다. 그럼 무조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다. 어떤 지문도 볼 필요 없어요. 어떤 조건도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시 이 부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강양구가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에게 팔았답니다. 여러분들에게 팔았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명의로 등기를 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수탁자, 위탁자 개념이 놓을 수가 없죠.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강양구는 매도자고 여러분은 매수자가 되고 여러분들 소유가 된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에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강양구는 아무런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말이 있거나 위탁자, 수탁자가 있을 때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100%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끝. 더 이상 구분할 거 없죠.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대장에 등록된 자의 권리가 변동이 있대요. 변동이 있답니다. 근데 신고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대요. 근데 신고 안 했대요. 그럼 과세 주체는 그 사실을 모르죠. 어떤 사실을요?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소유권이 이전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과세 주체는 공부상 소유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조건을 잘 보세요. 조건을. 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세 주체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2번하고 3번의 비교를 잘 하세요. 2번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고 3번은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그 사실을 모르겠대요.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즉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 그 사실을 모르겠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편리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세법은요. 세법을 만들 때 기준은 딱 두 가지라고 했죠. 빨리 징수한다, 많이 징수한다. 그러니까 과세 주체는요.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과세 주체는 임대인에게 세금 부과할 때 많이 징수됩니까? 임차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많이 징수됩니까? 아니, 똑같죠.
임대인에게 재산세 부과하든 임차인에게 재산세 부과하든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죠. 부동산의 가액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과세주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부과하느냐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세주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볼 때 편리한 자에게 부과해요. 편리한 자에게. 자,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신고 안 했다? 그러니까 과세주체는 모르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과세주체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 그 사실을 모르겠더라. 그럴 때는 그냥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는 사실상 소유자 아닌데요. 그럼 과세주체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받으세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과세 대상 재산, 이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특히 말하면 이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로서 원칙인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건들을 달아놓은 거죠.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속입니다. 상속.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자, 상속은 개시가 되었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답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도 안 했답니다. 자, 이런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는 나의 입장이 되면 안 돼요. 과세 주체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상속은 개시가 되었지만 상속 등기도 안 했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도 안 했다면,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어떻게 따지느냐? 민법상 볼 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그런데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따지다 보니까 두 사람이 25, 25로 똑같더라. 그럼 그 둘 중에서 연장자. 자, 주된 상속자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는 지분.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